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드랍다.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마실의 허준 공강대학교 광주 한방병원 김채령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12월 31일 마지막 날 딱 만났어요. 네. 절대로 어디 못 도망가십니다. 아, 새해 소망 어떤 새해가 됐으면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네. 과장님 어째요? 저도 이제 뭐 크게 큰 사고나 사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바람. 예, 그렇죠. 큰 사고 없이. 그래요. 오늘 소개할 질환은 결핵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결핵은 결핵균이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인데요. 네. 병원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제 병원 전체 직원이라든지 환자 모두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핵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내에서 결핵 환자가 나오게 되면 24시간 안에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고 결핵 환자와 접촉했던 분들도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연극 작품을 하는데 그분의 한 분이 결핵 판정이 나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네, 해먹고 네. 이러니까 다 검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다행히 무시 없더라고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결핵 하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네. 뭐 예전 드라마나 소설책에 결핵으로 이제 뭐 작가나 예술가가 많이 죽는 그런 네, 뭐 줄거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덜 하지 않나요? 굉장히 생소하던데 결핵이다 하니까. 아,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1950년대 6.25 전쟁 때 그때 나라가 한창 좀 힘들었을 때 예. 그때 결핵균이 많이 퍼졌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한 70, 80년 이 정도밖에 사실 긴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때 결핵균에 감염됐던 분들이 이제 균을 가지고 계시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때 뭐 이렇게 발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전염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그러면 좀 약간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결핵 발병률이 이제 1등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난 적도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2020년 통계 기준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분들보다 결핵으로 사망한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네요. 전혀 생활하는데 주변에 뭐 없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결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구만요. 그러면은 언제 좀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되거나 그럽니까? 네, 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들이 이런 겨울철에 더 유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요? 네. 이렇게 실내 생활도 아무래도 많이 하시고 체온도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럼 마스크를 끼는 것도 좀 도움이 예, 모든 호흡기 질환에 이제 마스크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독감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요. 내 관심 안에 없다고 해서 결핵이 없는 게 아니었네요. 결핵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겨울철이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결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핵이 코로나처럼 전염력이 좀 강한 편입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법정 감염병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서 환자를 격리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결핵은 법정 감염병 중에서 2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도 최초 진단되면 24시간 안에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결핵 확진된 분은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뭐 결핵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다 이런 뉴스는 좀 보기가 힘들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만큼 결핵이 오래되기도 했고 잘 알려진 병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다르게 이게 치료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결핵약을 2주 정도 복용을 하면 대개는 전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2주 이후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결핵이 발병해서 복용하시는 결핵약이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결핵약들이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 흔하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독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결핵약은 한번 복용하면 쉽게 중단을 못하는 게 먹다가 중단을 해버리면 네. 결핵균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약을 중단하게 되다 보니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결핵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엄마. 그러면 그때 다시 약을 복용하더라도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결핵 치료가 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약이 있어서 뭐 먹으면 낫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그러면 6개월 그 먹고 나면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많다 그랬는데 뭐 어떤 부작용, 예를 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간독성이거든요. 예. 예? 간독성, 그 간 수치가 오르고 그래서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그 부작용을 결핵약은 네네. 부작용이 생겨도 쉽게 못 끊다 보니까 그 부작용을 또 치료하려고 약이 추가되고 예,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야, 근다고 해서 쉽게 약을 끊지도 못하고 네. 어찌 생각하면 골치 아픈 질환이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침이나 기말 이걸로 전염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염력이 있는 결핵 환자가 그러니까 결핵 전염성이 있다는 거는 그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결핵약을 복용하지 않은 2주 이내의 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그때 결핵균이 포함된 침방울이 배출이 되는데 이것이 공기 중에 남아 있다가 주변 분들이 숨을 쉬거나 할 때 폐 속으로 들어가면서 감염이 됩니다. 다만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분하고 접촉한 모든 분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염성 있는 폐결핵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분들의 한 25에서 30% 정도 가량만이 감염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때도 저희가 10명 정도 있었는데 한 분이 그랬는데 저를 포함해서 거의 다는 결핵이 아니었는데 한 분만 잠복 결핵이다 이런 결론을 좀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결핵균이 감염된 거하고 또 결핵 자체가 발병하는 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반드시 결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의 약 10% 정도만 결핵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즉 결핵균에 감염이 되더라도 면역력이 좋으면 발병하지 않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전에 결핵을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또는 후진국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못 먹고 못 자고 면역력이 약하면 발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면역력이네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결핵을 노체라고 하는데 노체요? 네, 이 노와 체라는 두 글자 모두가 이런 힘들다, 지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결핵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력, 재력 필요 없다. 면역력이 질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개미진 남도밥상 하시는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면역력이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뭘 같이 먹었냐, 뭐 기침은 어떻게 했냐. 근데 저희가 연극을 하잖아요. 그럼 대사를 서로 막 얼굴 마주보고 막 하고 노래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신경이 쓰였는데 이때도 뭐 개인위생이나 이 코로나랑 비슷하게 좀 하면 된가요? 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기침할 때 이렇게 잘 가려주시고 마스크도 잘 끼시면 좋으시고요. 네, 그렇게 그런 모든 호흡기 질환들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그러면 결핵균에 감염이 됐더라도 면역력이 강해서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사람은 전염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잠복결핵 진단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격리를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핵균에 감염은 됐지만은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핵균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합니다. 이 잠복결핵은 증상도 없고 전염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근데 이렇게 결핵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몸 안에 결핵균이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치료 중에 하나가 항암 치료인데요. 예. 그래서 잠복결핵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아마 잠복결핵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쉽게 봤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제 가족 중에 있어요. 요새 또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어디 이제 따로 갈 데도 없고 가족끼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격리를 따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 이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2주가 넘었다면 이제 격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중요한 게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그러니까 시작한 지. 결핵 진단받은 지 2주가 아니라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2주가 넘었다면 그 균들이 힘을 잃어서 전염력은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결핵 초기만 아니라고 한다면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다고 해서 물건을 따로 소독한다든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물건을 함께 사용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결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알면서도 모르는 질병이었네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해피밸리의 양청도들이 듣고 오겠습니다. 해피밸리의 양청도들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 건강한 우리 몸 시간에서는요, 결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핵의 증상,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네, 그래서 증상 자체는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하고 유사한데요. 열나면서 기침하고 가래 나오고 심하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많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3분의 1까지가 잠복결핵이라고 보기 때문에 3분의 1이요? 네, 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면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데 국가에서 결핵 검사 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의 진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코 속에 면봉을 넣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흉부 엑스레이와 가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3분의 1이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 1위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유가 1950년대 전쟁을 거치면서 열악한 환경이었던 당시에 결핵균이 많이 퍼졌던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약해지게 돼서 현재 결핵이 발병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결핵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르신들 맞아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아니 근데 결핵이 못 쓰겠네요. 자간인 줄 알아요. 전세 들어와서 전세 있다가 때 되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털을 잡고 거기 꽁꽁 숨어 있다가 이렇게 탁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 또 튀어나오고.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잠복결핵 있잖아요. 그것도 이 엑스레이나 가래 검사로 나옵니까? 잠복결핵은 그렇지 않고요. 잠복결핵은 증상도 없고 전염력도 없고 이런 검사에서도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을 알려고 하면 투베르쿨린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죽은 결핵균을 여과해서 만든 농축액을 투베르쿨린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피부에 주사하고 2, 3일 뒤에 피부 반응을 확인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잠복결핵이 있다 없다를 판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투베르쿨린 검사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검사는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침범하면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단백질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가 빠르게 나오면서 정확한 대신에 비용이 좀 비싼 편이고요. 이 투베르쿨린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페론 감마 검사는 그게 비용이 몇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균 감염성의 위험성이 높은 의료인이라든지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잠복결핵 검사를 합니다. 그래. 아니 근데 3명 중에 1명 걸로 이렇게 균을 가지고 있다니 살짝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 잠복결핵도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복결핵은 이게 증상이나 전염력이 모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잠복 결핵의 90%는 평생 동안 결핵이 발병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핵약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 없는데 섣불리 복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약입니다. 그렇죠. 네, 다만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약물 복용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복 결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도한 다이어트라든지 과로같이 이렇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한 다이어트. 새해 계획에 저는 다이어트가 없어요. 예. 빼버렸습니다. 야, 근데 이 90%가 발병이 안 될 수도 있구만요. 네. 요 말씀은 진작에 말씀 잠깐 해주지. 혼자 퉁게퉁게 했습니다. 가슴이. 그러면은 네. 한번 딱 결핵 앓고 나왔으면 다시는 안 걸려요?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 재발을 한다는 게 또 문제인데요. 재발을 하고마요. 예, 그래서 처음 결핵이 발병한 사람이 결핵약을 꾸준히 잘 복용을 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완치가 된다고 보지만은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수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의 결핵균을 완전히 죽이지 못한 경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결핵균에 감염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일단 결핵에 한번 걸렸다가 완치된 분들도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야,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근데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불주사. 네, 맞습니다. 불주사가 예방주사죠. 여기 저 흉터 있거든요. 예. 이거 엄청 아팠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정식 명칭으로 BCG 백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후 4주 이내에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BCG 백신이 접종 부위에 흉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게 흉터를 남기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불주사라고 이렇게 불렸었고요. 아니 기름 떨린 유리병 그 있잖아요. 호롱불 같은데 거기다 쑥쑥 해갖고 뚝 놓고 쑥쑥 해갖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뿔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엄청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통 왼쪽 어깨 부위에 맞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흉터가 BCG 백신, 즉 결핵 예방 접종을 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평생 결핵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핵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요. 이 호흡기 질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감기인가? 이렇게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조금 면역력이 떨어졌다, 과로했다 한번 검사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3명 중에 1명이 균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결핵, 알면서도 모르는 질환,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참 우리 선생님 1년간 참말로 에이스였습니다. 네, 금요일날 이렇게 진료도 빼고 이렇게 오시는 길이 선생님한테는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부담이었습니까? 아주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 행복하시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철현 과장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래요? 건강 관련해서라도. 그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네, 맞습니다. 특히 시간 여행 띄워드리면서 우리 김철현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